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이 하락 마감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 갭의 어떤 채우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간단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제 아니 그제 예, 그제 만들어진 이 갭, 뭐 나중에는 또 채우게 될 겁니다. 빠르면 뭐 월요일에 채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조금 이전으로 돌아가면 요때 만들어진 갭이 있습니다. 요때 만들어진 갭을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럼 이게 갭은 뭐 다 채우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다 채워간다라고 본다면 거의 대부분. 네. 요렇게 채워졌습니다. 내려오면서. 요 갭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채워졌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때 만들어진 요 갭은 또 채워질 겁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요 자리는 굉장히 신속하게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코스피가 2,950선을 넘어가면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회복할 때는 요런 정도는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선물 매매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단기 대응이 아니라 밑에 내려오면 사고, 요런 저항 같은 데서 또 매도하고, 또 여기서도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코스피를 매매를 하는 형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간에서 또 자꾸 넘어갑니다. 그러면 뭐 내려가면, 나중에 더 내려가면 더 사고, 뭐 올라가면 팔고, 뭐 이런 관점으로 편하게 하는데, 그 뭐 그런 대응을 가미를 하니까 뭐 빵 부스러기 정도는 나오니까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수가 하락한 건 미국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셀트리온 감리 결과 금감원 고발을 해야 된다, 분식 회계로. 요런 내용입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하고 관련해서는 셀트리온의 사안이 조금 더 크다. 요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요건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영향을 받으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결국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게 세세한 이유라고, 뭐 게임주들은 너무 돈을 이렇게 가면 결국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은 못 벌 것이고, 그래서 거품이 꺼질 것이다, 이런 개별적인 접근의 거품 붕괴,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유행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롱패딩 같은 경우는 추울 때 실용성이 있으니까 지금도 입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보통은 대부분 유행 지나가면 그 옷을 안 입게 됩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입지만 예, 그러다 보면 그 옷이 이제 다 바뀌게 되고, 그러면 안 팔리는 옷들은 2월 상품이 되어서 싸질 것이고, 지금 잘 팔리는 옷들은 신상이니까 비쌀 것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의 업종 테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약 바이오는 이미 유행이 지나갔다, 그리고 게임도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쪽도 지나가고 있다. 그럼 남는 거는 뭐냐, 그 롱패딩처럼 실적 위주로 실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꼽으면 그중에서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니 2차 전지는 괜찮지 않느냐. 2차 전지도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고 나면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대체 요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나중에 큰 수익이 날 것이다, 이걸로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질문이 통해야 되냐면, 나중에 그래서 돈을 버냐? 요 질문. 이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 2차 전지 수주한 거 다 양산해서 공급해서 돈 벌 거다. 뭐 마진이 얼만데? 마진이 5%도 안 될 겁니다.
그마저도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고 전기차 보조금이 없다면 본전에 팔아야 될 지경입니다. 고정비 빼기 위해서는. 돈을 못 법니다. 돈을 못 버는데 소재 마진을 줄 수 있냐, 장비에 마진을 줄 수 있냐, 요렇게 따져 들어가면 뭐 에코프로그램이든 첨보든 돈 벌기 힘듭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무너지고 당장은 코스닥의 정상적인 종목들 아니면 소형주들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지수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빠지고 그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균형을 맞추기가 당장은 쉽지가 않다. 예, 그 과정에서 지수가 빠지는 건 당분간 감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녹화를 했는데 실수로 마이크를 안 켜가지고 장장 40분 동안 떠들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요것도 제가 사실은 다 지금 답을 드렸던 거지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적자로 지정했으면 흑자로 돌아갑니다. 다만 이제 4년 연속 적자면 5년 차에 흑자가 확실시되지만 이게 확정되는 것은 사업보고서 나옵니다.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이게 나왔을 때 이제 확정이니까 이거 나오면서 관리종목 해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기 뭐지? 국순당도 그 과정을 밟았고 지금은 이제 본업에서 흑자가 나고 투자에서 흑자가 나고 거기다가 본업 막걸리 가격 올리면서 본업에서 실적이 아주 좋아질 것이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2,500원 하다가 지금 10,000원 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저평가된 종목이 나중에 관심을 받고 저평가를 해소하게 된다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들끓는 테마에 올라탄다. 더 올라가면 다행이겠지만 거기서 멈추는 순간 다시는 손절 외에는 답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다시는 그 가격을 못 보는 거니까 그런 투자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발빠른 분들은 하시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비롯한 평범한 투자자분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한두 번에 그칠 거니까 예, 그거는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제 노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런 투자랑 좀 안 맞으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예, 좋다고 하시니까. 선물 매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냥 단 분봉 보고 해도 이건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직업을 잘만 한다면 직업을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그쪽에는 직업 대체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 보니까. 나름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고 또 여기에서 그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어떤 확률 범위를 만들어서 합성 파생 상품을 섞어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도 해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이론이 아니라 이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완벽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심리가 도저히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많이 했을 때 한 60 계약까지 선물 매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60 계약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게 금액이 6억이지만 당시에는 한 4억 정도면 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60 계약을 해서 이게 금액으로 치면 지금 금액은 60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빠져도 마이너스가 한 몇천만 원이 나버리니까 이게 도저히 심리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아무리 이론이 이거 발음이 안 되지. 아무리 이론이 완벽해도 이걸 실천을 못 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요런 보통의 전업 투자자들이 하는 그런 선물 매매 말고 그냥 코스피 종목처럼. 근데 그러면 코스피 종목을 하지 굳이 왜 하느냐? 선물은 거래세가 없으니까. 거래세가 없고 그리고 돈 대비해서는 레버리지를 많이 구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00만 원으로 한 계약인데 이 한 계약의 실질 가치가 1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계약 사고 한 계약 추가하고 만약에 떨어지면 방향이 틀리면 물타기 하고 요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서
두 계약을 여기 맞춰놨는데 이만큼 오르면 수익이 꽤 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하루에 50만 원 수익 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뭐 많이 되면 200만 원까지 수익이 나는데 그 수익이 난다 그러면 하루에 10%인데 그걸 한 달만 잘만 하면 200% 수익이 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게 또 뭐 장중에 이렇게 막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코스피 종목 매매하듯이 매일 시황 쓰고 매일 거기에 따른 시장의 방향을 예측을 하니까 그걸 토대로 해보니까 오 괜찮네. 지금 이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 방향과 무관하기 때문에 검증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해서 꾸준히 수익이 확실히 났다. 이럴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제가 딱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선물 매매할 때 자격이 있습니다. 그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 그거부터 해두신 다음에 예, 그러면 제가 올해 상반기 말에 요게 검증이 된 이후에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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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프로젝트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는 지금 비상장사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 요게 나중에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될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느냐 뭐 요거까지는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일단 경매를 받아야 되니까. 예, 아무튼 요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조금 무관한 건데 제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친구가 그러니까 중학교 동창인데 친구가 이제 이 패밀리 동행이라는 그 애견 보호소를 운영을 합니다. 근데 아이템이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기를 이제 반려견을 유기를 한다. 굉장히 마음이 아무리 버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합법적으로 버려라. 그리고 합법적으로 버리는 그 유기견을 또 이렇게 이어주기도 하고 다시 분양도 하고 그리고 관리 보호도 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는 이제 마치 우리 그 실버타운처럼 이 강아지들도 실버타운 형태로 이렇게 왜냐면 나중에 뭐 쇠약해지고 나면 나이가 들어서 이 강아지들도 쇠약해지고 나면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마음이 아플 거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아픔이 있을 거니까 이 실버타운에서 좀 더 좋은 관리를 받도록 뭐 이런 아이템입니다. 오 괜찮네. 근데 이 근데 이 친구가 예전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친구입니다. 뭐 그 뭐랄까 조직 폭력 그런 쪽에서도 있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와 그래서 뭐 개가천선한 것도 보기 좋고 아이템도 좋고 진짜 괜찮다. 예, 그런 게 생각이 났는데 이거 뭐 두 가지 이런 것 생각이 겹쳐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비상장사 인수권 같은 경우는 당장은 아니고 상반기 중으로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뭐 준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요거는 아마 크게 터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건 혼자 다 먹을 겁니다. 안, 안 나누고 위험이 너무 크니까 같이 합시다 이게 안 돼가지고 그냥 혼자 해서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냥 혼자 죽고 그 죽는다는 게 이제 돈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예, 계좌를 따로 만들면 아무래도 조금 관리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요것도 제가 자료는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녹화는 하진 않지만 왜냐면 시장 나쁠 때 주식 꼴도 보기 싫은데 누가 공부 영상을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만 해놓고 녹화는 나중에 시장 좀 좋아지면 한꺼번에 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요것도 간단하게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요런 지적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글이라는 게 참 뭐랄까 조심해야 됩니다. 말보다 훨씬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우리가 친한 사이에는 뭐 욕도 해도 사실 유쾌한 그런 게 됩니다. 왜냐하면 표정이나 이 말투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근데 이 글이라는 것은 저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짜 인터넷상에서 너무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어우 뭐 제가 글만 쓰면 그냥 사사건건 딴지 걸고 막 비꼬고 하는데 그 너무 악질적이어 가지고 찾아가서 아이 진짜 표현을 찾아 죽여 버리려고 그것도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제가 글을 썼던 초창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 가지고 그 어떻게는 제가 탐정 일을 하게 된 그런 기반도 됩니다. 아무튼 알아서 갔는데 그 조그만 가게에서 뭘 자기가 팔려는 상품을 이렇게 진열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화가 확 줄어드는. 그러니까 실제 모습을 보면 사실 그렇게 화날 일도 아닌데 이 글을 보면 어 아마 뭐 어떻게 구조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글을 봤을 때는 최대한 나쁜 놈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 조금만 거슬려도 글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게 되니까 이 글을 말보다도 훨씬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 지평님께서는 뭐 당연히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게 종목 방송 듣고 나서 직접 찾아보세요 하는 거하고 찾아보셈 하는 거하고 또 어감이 틀리니까 요런 건 굳이 예 요렇게 표현을 하시는 건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당연히 의도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글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예 그래서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인정하고 제가 실제 요번 최신 게임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한 견해는 이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래서 그 격가지가 만약에 있다면 제 견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고런 건 감안하고 비판적으로 제 의견을 수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토스 한국전자인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이 토스 지분을 5.7% 인가 갖고 있을 겁니다. 이 지분 가치가 지금 시가총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상장하는 시점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나중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거 저는 뭐 이 정치나 뭐 이런 쪽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칭찬을 보면 아니 그냥 막 웃게 됩니다. 예 기분 좋아지고. 예 그러면 옛날로 치면 그냥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게 좀 그런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댓글 확인했고 그러면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저거 한국전자인증. 이 맞나?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예 한국전자인증 맞습니다. 예 전자인증은 뭐 당연히 고평가 상태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토스의 지분 가치를 제외하고입니다. 저도 토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토스나 뭐 카카오나 비교를 하면 토스가 훨씬 낫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카카오라는 이 버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다는 것은 그게 무형의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삼성전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시가총액이 유지되는 거고 카카오의 거품은 당연히 거품이고 이거 카카오가 평생 제가 죽기 전에는 그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실적을 못 낼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거품을 유지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카카오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종목이 주는 어떤 안도감 이런 게 주가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예, 그래서 토스가 카카오뱅크하고 비교해서 못할 게 없지만 그렇지만 쪼끔 그래도 덜 유명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할인을 적용해서 토스의 적정 가치가 카카오뱅크랑 비교했을 때 23조 원 정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카카오뱅크가 이건 거품이고 카카오뱅크 보통 아니 카카오뱅크가 거품이 다 꺼져 가지고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다시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뭐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현재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토스 가치가 23조 원 정도 본다. 그럼 여기서 5.7% 이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데 5.7% 정도니까 대충 그냥 뭐 20조 하고 5% 잡으면 예, 그러면 1조입니다. 그러면 이 한국전자인증의 시가총액이 1,720억 밖에 안 됩니다. 뭐 이걸 빌려서 투자를 했든 뭘 했든 뭐 큰돈은 들어가지 않았을 거고 장부가는 몇백억 혹은 몇십억으로 잡혀 있을 거고 그럼 나중에 상장해서 시장 가치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게 1조 원이 된다. 그럼 주가가 최소 5배는 뛰게 되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 5만 원짜리니까 상장까지 한번 예, 같이 가는 것도 어떤 투자의 접근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토스가 언제 상장을 하느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몇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 따지면 이게 참 그 사이에 어떤 기대만큼 풀리면 좋은데 카카오뱅크가 폭락해 가지고 시장에서 한 5조 가치를 평가를 받았다. 5% 하면 2,500억이다. 근데 지금 고평가니까 1,720억에서 3년 지나서 이것도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대부분 수익이니까 2,500억을 시장에 매각을 한다? 그러면 20% 할인 받으니까 2,000억밖에 안 되네? 그러면 그냥 후하게 쳤을 때 대략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3-4년 동안. 근데 3-4년 동안 20%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장 안 하면 어쩔 건데. 요런 문제까지 있으니까 예, 그런 걸 반영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스가 나중에 반드시 상장할 것 같다. 좋은 가격으로. 그러면 한번 베팅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접근법으로는 나쁘지 않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종목을 보면 계속 이제 상한가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요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 게 요거 코아스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인데 요 관심 종목 안에서 계속 하나씩 터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좋은 징조입니다. 요 안에서 터진다는 건. 근데 얘는 먼저 이미 달렸고 그리고 대형주들 뭐 이마트, CJ 대한제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네이버, 현대모비스, 현대백화점, CJ 대한통운, 코리안리 이런 애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럼 지금 나머지 종목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오고 있답니다. 이게 코아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상한가를 갔는데 배경은 그렇습니다. 코아스 공장이 파주시 탄현면에 있습니다. 탄현 군사 보호 지역입니다. 이 탄현면에 있는 공장이 군사 보호 지역에 대한 그 해제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이 가치가 올라가겠네. 근데 군사 보호 지역의 땅을 소유를 한 건지 임대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갖고 재료가 뭐 그럴듯합니다. 보통 유형 자산이 작은 종목들도 한 300억 정도는 되니까 그러면 보호 지역이 있다가 보호 지역 해제가 되면 한 300억 늘었네? 그러면 시가총액 상한가 갔을 때 이 종목이 워낙 낮았습니다. 시가총액이 120억 늘었으니까 뭐 이 정도는 당연히 반영되는 게 맞겠네.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예, 그런 상승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한번 또 갔고 얼마 전에 어제 캐스텍 코리아가 갔었고 그리고
풍광도 꽤 한번 쳤습니다. 한번 쳤었고 그 앞으로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상보, 영신금속 뭐 이런 종목, 제노레이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또 튀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도 한번 뭐 SL 바이오나 이런 데서도 한번 유상증자 끝났으니까 한번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요런 건 이제 그냥 조금씩 한 몇 천만 원만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큰 거 들어가면 크게 들어갔을 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들어가서 추천을 하는 거는 제 말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드리는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뭐 삼성전자를 제가 사서 삼성전자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문제가 없지만 작은 종목은 제가 많이 사가지고 그렇게 언급을 하면 저거 물량 떠넘긴다 이런 또 억측을 부리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종목들은 뭐 정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는 수준으로 사서 말씀을 드릴 거고 큰 종목들은 좀 많이 살 건데 그건 이제 뭐 제가 사는 거랑 의미가 없으니까 영향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우진 플라임 이런 애들도 좀 수상하고 뭐 이러면 한번 한 몇 억치 사가지고 이거 왠지 수상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좋은데 제가 이전에 그렇게 했을 때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오해들도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심리가 한 2배, 3배 정도 인내심이 빨리 소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조용히 할 때랑 비교해서. 그래서 저한테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냥 조금 사고 그것도 뭐 그냥 보여드리지 않는 형태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금 큰 종목들 뭐 제너레이 정도만 돼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1,000억 이상 되는 종목들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고 그런 종목들은 그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지금 이제 제가 자금은 있는데 한 3월까지는 조금 불확실하고 5월도 통계적인 약세니까 5월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시장이 내린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크게 이때까지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을 때 잘못 들어가서 고생을 하느니 5월까지는 그냥 관망을 해보면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몇 천씩 몇 천씩 이렇게 선물도 몇 천, 주식도 몇 천 이 정도만 가볍게 연습을 5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규모를 키워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코아스가 또 상한가를 갖고 또 나머지 종목들 제가 관심 종목에 올려놓은 이 종목들에서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사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항상 똑같습니다. 최대한 싸게 사시라. 제가 산 것보다 위에 사시는 거 절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얼마에 샀든 그 이하에서 사셔가지고 저보다 많이 버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동안 계속 셀트리온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고 그게 어느 정도 방향은 맞았는데 말씀드렸죠. 에키로 원화주 관련해 가지고 이 셀트리온 주가가 그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 무던히도 많은 그런 뭐 소위 말하는 근거가 빈약한 긍정론자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뭐 반대 의견에 대해서 너무나 공격적이고 그래서 저도 셀트리온을 언급하기가 사실 조심스럽지만 조심스럽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니까 말씀을 드려왔었고 이게 여러분들의 신기만 건드렸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적어도 이 종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매수를 하지 않게 됐다는 것만 해도 나름 소기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 시점부터는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부터는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굉장히 크고 뭐 대응의 영역을 벗어난 수준일 겁니다. 그런 데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 종목 박살납니다라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목적보다는 이미 경고를 할 만큼 했고 그런 목적보다는 금감원에서 감리한 결과
분식 회계로 검찰 고발을 해야 된다는 의견. 그 의견에 셀트리온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주주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고 주주가 아닌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재무제표상 지금 금감원에서 잡은 문제는 재고 자산에 대한 어떤 의도적인 가치의 유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재고 자산이라 하면 셀트리온의 재고는 얼마 안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밀어버리니까. 그리고 이 재고라는 건 통상적으로 바이오시밀러의 유통기한이 1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여러 조건에 부합하면 다시 유통기한을 늘려주기는 하지만, 그래서 최장 6년까지도 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1년 이내다. 바이오시밀러의 유통기한이. 근데 1년 이내인데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재고 자산에 대해서 1년이 지나도 전혀 감가상각이 없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부터 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봐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이고. 이 재무제표를 보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유동자산이 재고가 2조 1,549억입니다. 재고를 이만큼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이 4,415억인데 대부분 헝가리에 있을 겁니다. 헝가리의 재고 자산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재고라는 것은 1년치인데 1년이 지나면 이거를 감가상각을 해야 되지 않냐. 매출액, 그리고 이게 2조 중에서 1조가 남지 않느냐. 1조가 매출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금감원 지적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요 재고 자산에 대한 감액을 실시를 합니다. 여기서 1조 원이 날아가고, 그리고 헝가리에 있는 요 매출 채권도 일부 한 2천억 정도 날아갑니다. 그럼 1조 2천억이 날아간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의 자산 가치가 남지가 않습니다. 자산이 남지가 않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문제 때문에 재고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쌓이는 거에서 정확한 처리를 한다라면 거의 남지 않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셀트리온이 어떻게 바뀌느냐.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은 상장 폐지될 가능성 없습니다. 상장 폐지는 아니지만 충격을 많이 받을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추가 하락도 굉장히 유력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이 까였다는 것은 셀트리온의 매출 채권도 까인다는 의미입니다. 매출 채권 상당수가 까인다. 요거 까이고 자산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재고 요것도 상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에서도 적지 않은 규모의 금액이 날아가고, 여기 비유동자산, 바이오시밀러가 돈 버는 거니까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이건 무형자산이다라고 했던 부분도 바이오시밀러로 돈 못 버는데 재고 털고 나니까 니네 마이너스인데 이거 자산 가치 없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셀트리온이 한 2조 5천억 정도 날아가게 될 겁니다. 이랬을 때 셀트리온의 순자산에서 2조 5천억 날리면 얼마 안 남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해도 이거 큰 문제인데, 여기서 야 셀트리온 니네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창의적인 회계로 하면서 계열사면서 실질적으로 계열사 아닌 것처럼 해서 매출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합쳐라. 그러면 셀트리온의 매출 채권은 판매하는 데까지 직통으로 돼서 재고를 쌓고 매출 채권이 발생하고 이런 자산은 못 샀습니다.
그러면 이 3사가 다 합병을 하고도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1조 5천억? 1조 5천억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할 때 1조 원 정도 땡겼고, 과거에 셀트리온이 한 2천억 정도 전환사채 땡겼고, 이거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매출하고 이익은 이제 세 군데 나눠진 게 한 군데로 합쳐지니까, 근데 그게 부풀려 더해지는 게 아니라 내부 거래로 매출이 상쇄가 돼버리는 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매출과 이익이 셀트리온 수준에 멈추고 재고 자산을 자꾸 이런 형태로 실적 만들기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고 자산 가치도 확 줄어드는데 세 개 합쳐서 시가총액은 팍 올라가고, 주가가 많이 내렸지만 계속 거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지금까지 그걸 다 선반영해서 그게 나오더라도 이제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부터 추가 하락을 할 것이냐, 추가 하락의 이유가 될 것이냐, 이건 모르는 일인데, 경험적으로 보면 거품주가 꺼질 때는 항상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많이 내렸다, 많이 내렸으니까 오르겠지 하는 종목들이 계속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잘 모르는 부분이죠. 굳이 한다면 뭐 더 내려가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고, 그러면 셀트리온에 대한 접근은 아주 길게, 긴 시간을 두고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많이 손실이 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제가 계속 제기해 왔던 문제들,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감원에서도 나름 그 부분들을 감리를 했고 검찰 고발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어떤 의견이라면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된 건데, 실제 또 그게 현실이 됐을 때는 만만치 않은 문제라는 점에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